큰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작업을 그냥 살펴볼 건데, 주제는 그냥 제가 마음대로 정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미술에서 중요한 어떤 주제들, 단어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신체와 몸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은 신체와 몸에 대한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왜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티치아노의 그 우르비노의 비너스 이 그림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미술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미술관에 간다고 생각하면 저런 이런 미녀를 그린 그림들을 항상 상상하곤 했었는데, 이게 예전에 어떤 전형적인 비너스의 전형이라면 현대 미술은 이 신체를 이제 다시 해석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체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 텐데, 그런 것 같아요. 막 인간은 종교도 믿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조금 더 어떤 고귀한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썼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고등동물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해 왔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사실 되게 추상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건 이렇게 딱 쳤을 때 아픈 제 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다던가 이랬을 때는 뭐 사랑이고 우정이고 지금 막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몸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몸이 어떤 뭐랄까 저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작가들이 신체를 다루는 작가들이 자기 자신과 혹은 자기가 속한 어떤 사회나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보면 뭐 저는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뭐 그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통통한 게 미의 기준이었다는 둥, 이 어떤 뭐 구도가 어떻다는 둥, 뭐 주인공을 조금 더 앞에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그림들을 배웠었는데, 이게 되게 낯선 게 저희의 신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림이 예전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넷플릭스도 없었으니까 그림이 바라보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근데 꼭 이게 성적 욕망인가? 응시의 욕망? 근데 이제 보고 싶은 욕망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로서 또 이렇게 지적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백인 여성의 몸, 그리고 아마도 저 뒤에 하녀들이 있는 거 보니까 상류층의 몸, 그리고 이 눈빛 자체가 그 수능적인 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몸을 부끄러워한다던가 약간 교태 어린 눈빛을 가진다던가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몸이 아니어서 지금과는 다른 몸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근데 이거는 뭐 1538년 막 뭐 르네상스 이럴 때 그 몸이니까, 그러면 300년 뒤의 몸은 똑같은 구도거든요, 이게. 이 아까 티치아노의 비너스를 마네가 다시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올랭피아라는 건데, 이 몸이 얼마나 시대적 변형을 설명을 하냐면, 이 올랭피아는 그 성을 파는 여성이었고 성매매 여성이었고, 위에 어떤 귀족의 어떤 그 몸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뭐 저 위에 비너스를 그렸을 때는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뭐 순결함과 이런 걸 상징했을 텐데, 마네가 그 똑같은 자리에 그 어떤 그 성매매 여성을 그리고 하녀도 흑인이고, 그리고 아까 위에는 치와와 같은 거 있었었는데, 치와와 같은 거 있었었는데 여기 보면 검은 고양이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림의 상징들이 되게 어떤 순결한, 뭐 고귀한, 고급이 이런 것들을 다 거스르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의 눈빛 또한 이렇게 상냥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술은 응시가 이제 바라본다는 건데, 응시의 권력, 응시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있는 모델이 이제 마네의 벗은 여자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관객들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건 뭐 사회도 많이 변했고 여성도 변했고 몸에 대한 것도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또 생각을 한다면 2025년에 남자 작가가 성매매 여성을 이렇게 그리면 또 문제가 돼요. 이게 자기도 아니고 이 여자가 노출되는 거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뭐 이때 1863년도에는 이게 가능했던 작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신체지만 사람을 그린 미술 시간에는 배우죠. 이게 그냥 초상화라고 배우는데 흑인인 몸이냐, 뭐 매춘부의 몸이냐, 혹은 귀족의 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미술의 역사,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어떤 응시의 권력의 어떤 차이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 더 있어요. 이거는 야스마스 모리무라라는 일본 작가인데, 이 일본 작가는 남자예요. 그쵸? 남자인데 항상 변장을 하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여기서 게이성을 근데 이제 게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퀴어성을 드러내 보이는데 워낙 여러 명화 속 분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게이성에 대한 작업이라기보다는 이 아시아 남성의 신체가 들어감으로써 흐트러뜨리는 질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렇게 뭔가 고급 백인 귀족의 자리에 아시아의 남자가 들어가 있는데 성소수자적 바디를 퀴어 바디라고 하거든요. 퀴어적인 신체를 가진 퀴어적인 뉘앙스를 가진 이런 신체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건 그 기존의 권력, 이게 뭐 아름다운 미술 혹은 백인의 건강한 몸이 중심이 되는 어떤 세상, 거기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뭐 유머기도 하고 농담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저는 어릴 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였어요. 사실 국민학교 때 단일 민족이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모두가 같은 몸을 가지는데 사람들은 자꾸 차이를 발견하고 차별을 한다고 할 때, 특히 요새 세대는 20대는 남녀 갈등이 되게 심하잖아요. 이게 물론 어떤 정치적 갈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젠더라는 건 몸에서 드러나는 정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서로 우리가 이 좁은 나라에서 단일 민족이 아니고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싸우지만 이 아시아 남성의 몸을 볼 때 이 아시아 남성이 백인 여성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백인 질서에서 볼 때는 되게 어떤 오염이고 괘씸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조금 더 중심에 되는 몸이라면 아시아 남성은 또 외국에 나가서는 소수가 되는 몸이라 이 몸의 자리가 계속 바뀌고 이게 중심과 주변이 항상 바뀐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기의 어떤 작가들은 자기의 몸의 위치와 몸의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알 때 이렇게 질서를 깨트리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백인 사회의 중심이 되는 하얀 몸에 대한 거.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익숙해요. 미술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라서. 근데 제가 무용하는 데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몸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혹시 제가 쓰는 말들이 조금 낯설거나 하시면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현대로 와서 이거는 미국 작가의 작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한국에서도 왜 대통령들에 대한 풍자 그림을 그릴 때 항상 회자가 되는 그림인데, 이게 조지 부시랑 딕 체니 부통령을 그린 풍자화거든요. 근데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렸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이 그리고 앙구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비너스에서 시작된 패러디와 풍자가 조금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부시가 빨개 벗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이 비너스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올랭피아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올랭피아가 저는 뭐 그렇게 읽혀져요. 매춘부잖아요. 그래서 성매매 여성 자리에 부시를 앉혀놓고 딕 체니가 뭐 국방장관이기도 하고 부통령이기도 했는데 뒤에 저 걸프전 원전을 가지고 있는 게 딕 체니 부통령인데,
이 사람이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었었대요, 국방장관 때. 근데 아마 이거를 그 그린 사람은, 화가는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죠. 전쟁에 반대하고 그 중동이, 미국에서 왜 미국 가보면은 그 개인이 다 차를 가지고 다녀서 석유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제가 느끼기에는 중동의 기름을 그냥 놔둘 수 없는 나라긴 하더라고요. 이 기름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나라라서. 그래서 이 욕망이라던가 폭력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그림을 그 성매매 여성의 자리에 백인 대통령을 넣었다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왜 티치아노의 그 통통한 여자, 예쁜 비너스는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쁜 여자가, 빨개 벗은 예쁜 여자가 항상 관음과 응시와 바라봄의 대상이었었는데, 그 뭔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빨개 벗고 바라봄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자리 바꿈도 좀 웃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역사와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메시지가, 역사적 메시지가 뚜렷하다 보니까 작업이 많이 멀리 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작업이죠. 현대 사회를 풍자를 했으니까. 근데 뭐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조금 명확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미국은 뭐 자유민주주의 나라다, 지금은 좀 안 그렇다고 해도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국민학교에서. 근데 이게 그 전시장에 걸렸는데 검열을 당해요. 그래서 이거 다 내려라.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 정도는 뭐 미국에서 약간 이런 생각이 긴 하잖아요. 근데 이 그 박물관이 뭐 뱅커 더글라스 터브맨 박물관인가 하는데, 메릴랜드 주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사를 다루는 미술관이 아니라 박물관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박물관장의 입장은, 미술관에선 다 해도 되는데 여긴 박물관이고 어린이도 오는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아담의 탄생보다 좀 더 가리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린이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그 노선의 문제였지. 그래서 이렇게 몸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술에서 몸은 꼭 현대 미술의 주제만은 아니고, 왜 우리 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제가 그 절구공 찍는 것처럼 걔도 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처음 그리면 자기를 그리고 자기 엄마를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항상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근데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오늘 할 생각입니다. 이게 영화가 있더라고요. 부시 대통령이랑 딕 체니의 얘기. 근데 저는 안 봤는데, 혹시 이 그림에 대한 어떤 뭐 상황이나 미국적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실까봐 제가 찾아보다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고, 바이스가 그 부통령을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 악이란 단어도 바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좀 정치 풍자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현대미술은 아니지만 저희가 또 로댕에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로댕이 신체를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근육도 울퉁불퉁하고 저게 이렇게 아름답게 딱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인간의 고귀함, 인간만 우수하다, 동물은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은 생각하니까, 이렇게 저희가 아니라 서양 백인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서유럽인들이. 그러면서 얘네가 그 식민지를 만들기 전에, 예를 들면 인디안이나 뭐 아프리카인들을 보고 얘네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막 착취할 수 있었던 게, 생각하지 않는 자기보다 열등한 종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도 2등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몸인데 그 레벨이 있어야 착취하고 괴롭히고 폭력을 쓰는데 덜 미안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인류의 상징 같은 느낌이었고, 중요한 몸이었고, 또 안타깝게도 백인은 사실 남자의 몸이긴 하죠. 인류를 대표하는 몸이. 그랬었는데 2차 대전을 거치고 뭐 그 똑똑한
그러니까 독일이 되게 건강한 백인 신체를 그 추구했잖아요.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에 보면 독일은 자기네 민족이 유난히 우수하고 건강하고 하얀 거를 좋아해요. 근데 그때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로 유대인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태인 박물관에 가보면 뭐 머리 둘레로 죽이기도 하고 뭐 팔길이로 사람을 뭐 이렇게 열등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시고 뭐 동성애자고 유태인이고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죽이고 나서 얘네가 생각한 거예요. 유럽인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지 생각을 했는데 같은 인간이 같은 인간을 막 독가스로 막 죽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그러고도 이제 좀 지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또 이제 되게 저는 코로나 전후라고 할게요. 코로나 전후에 철학이랑 미술, 그러니까 미술은 철학을 답습하니까 철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게 왜 이렇게까지 자연이 망가졌을까? 를 생각을 해요, 서양 애들이. 그러면서 이걸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자연을 착취하고 동물을 착취하고 막 써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럼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면 다른 몸들 혹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공이었다는 생각을 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신체와 인간 신체뿐만 아니라 뭐 사물도 등장하고 동물도 등장하고 하는데 더 이상 이 건장한 몸은 미술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건강한 건 좋은 거죠. 건강한 건 좋은 건데 왜 사회나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이 생각할 때 건강한 몸은 교육받은 몸, 중산층 이상의 교육받은 건강한 재기능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몸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몸들이 더 이상 미술계에서는 어떤 그 주제가 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아직 뭐 이제 현대미술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추천하는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몸의 일기라는 소설인데 이게 저는 어떤 게 재밌었냐면 화자가 남자거든요. 근데 남자가 그 어릴 때부터 뭐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친구를 병으로 먼저 보내기도 하고 늙고 자기도 병들고 뭐 이런 과정을 쓰는데 감정을 쓰는 게 아니라 신체적 변화로 묘사를 해요. 근데 되게 풍부하게 묘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만났을 때 심장박동수가 뜬다던가 몸의 아픔을 묘사했을 때 충분히 어떤 절망적 감정이 뭔가 이렇게 전해진다던가. 그래서 저는 이 시도가 조금 신선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갖고 왔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몸을 못 쓰는 스타일이어서 체육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근데 공부는 좀 그래도 쉬웠던 것 같아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엄마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 머리를 조금 더 그 높이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몸을 좀 무시하려고 제가 못 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머리랑 몸이 분리되지 않는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와 영혼과 이런 것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몸이라는 게 이 일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결국은 영혼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심심할 때 읽어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고 그러고 몸이 이제 얼마나 정치적일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말이 되게 좋지 않나요? My body, my choice.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선택한다는 말이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윗세대는 뭔가 이렇게 저도 근데 학교 다닐 때 그거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머리 자르는 거? 머리 뭐 이렇게 볼펜은 아니었던 것 같고 길면 자르고 그래서 저희 막 데모하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여학생들, 여고생 때. 근데 이런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가 이게 여성의 낙태권에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운동인데 요새 이제 미국이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구호를 뭘로 바꿔서 얘기하냐면 Your body my choice로 바꿔서 얘기를 해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갑자기 그렇게 바꾸니까 이게 꼭 낙태권뿐만이 아니라 노예에 대한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여성에 대한 얘기부터 뭐 다 얘기를 하는데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이라는 게 상당히 정치적이고 권력에 관한 거고 이게 주권에 관한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이거는 현대 미술이에요.
바바라 쿠르거라는 사진 작가인데 이 사진 작가는 항상 이렇게 글씨를 많이 써서 넣거든요. 그래서 너의 몸은 전쟁터다라고 써서 그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뭐 반은 이 예전의 사진은 그 인화와 인쇄를 거치는데 이게 이렇게 필름 사진을 찍을 때 포지티브부 네거티브라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는 포지티브고 하나는 네거티브고 이렇게 색깔을 배열한 것 같아서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관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말이 되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전쟁터라는 게 뭐 꼭 낙태권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그거 뭐라 그러지? 조력 자살? 조력 안락사는 강아지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가 존엄사. 그 조력 존엄사? 그래서 내가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 최소한 우리나라는 그 연명 치료 안 하는 것까지는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기의 초이스라는 거가 얼마나 내가 그러니까 미술이 꼭 어떤 아름다움을 구현한다기보다 그 세상에 대한 관점을 표현한다고 할 때 몸과 나의 그 내 몸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내 몸의 주인공이 나라는 걸 그 인식하고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죠. 그 어, 제가 좋아하는 그 얘기가 하나 있는데 레비 스트라우스라고 그 인류학자가 있어요. 근데 인류학자가 예전에 지금은 뭐 드론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어서 그 숨겨진 원주민이 거의 없을 텐데 이 사람이 인류학자여서 정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탐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과 뭐 이런 걸. 근데 인종과 역사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여러 번 이제 언급하긴 했는데 이 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뭐 안티아스 제도에서 그를 들어갔나 봐요. 스페인 애들이 콜럼버스도 들어가서 뭘 했냐면 딱 봤는데 다른 몸을 발견했잖아요. 조그맣고 노랗고 뭐 이상한 몸 얘네가 볼 때 그랬을 때 서양 애들이 궁금해한 건 원주민들이 과연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였대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신체는 있는데 영혼이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럽에 데리고 가서 막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신도 모르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근데 반대로 원주민들도 스페인의 군인들을 그 포획을 한 거예요. 근데 얘네는 반대로 궁금한 게 얘네의 기본값은 모두 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주민들은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도 있겠죠. 아무리 하얘도. 근데 몸이 썩는지를 궁금해서 계속 물속에 빠뜨렸대요. 그래서 그 신체와 정신에 대한 그 관점이 다른 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신체라는 게 그만큼 재밌는 얘기긴 한데 이제 제가 미술로 들어와서 미술에서 이제 신체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는지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디아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위 예술들 있잖아요. 뭔가 빨개 벗고 뛰어다니고 이상한 애들. 그런 것들이 왜 그 팝아트 나오고 개념미술 나온 다음에 개념미술 끝자락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림은 물감을 가지고 그리고 조각은 뭐 이렇게 뭐 도구를 가지고 쓴다고 하면 몸도 매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말했듯이 몸은 전쟁터고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데 몸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나왔던 거를 바디아트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퍼포먼스를 굳이 바디아트라고 안 부르고 그냥 퍼포먼스라는 장르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미술에서의 퍼포먼스는 연극이나 무용을 의미하지 않고 연극, 무용 이런 게 다 합쳐진 어떤 그 공연이나 시간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70년대 그 사람들이 작가들이 바디아트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조금 바디를 어떻게 캔버스처럼 썼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70년 되면 벌써 거의 5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길버트 앤 조지라는 사람인데 이게 영상이 많아서 제가 볼 수가 있나? 이게
started to produce works of Strange Cafes, remember? Used to go to Hampstead alone, walking the whole afternoon. We started to sculpture. 이게 70년대 조지 앤 길버트의 그 싱잉, 그러니까 노래하는 조각상이라는 퍼포먼스거든요. 그래서 별거는 아니고 그냥 저의 그건 어디 갔을까요? 맨 오른쪽이요? 이거 이거요? 그래서 이 두 백인 남자가 하나는 이탈리아 출신의 영국 작가고 하나는 영국 출신의 영국 작가인데 두 사람이 이제 몸에다 금색을 칠하고 노래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몸을 생각할 때. 뭐 살아있는 조각처럼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관광지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걸 고급 예술로 갖고 온 건가 생각하는데 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면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두 사람이 게이 커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완전히 또 센 작업이 되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로 그 자기 자신을 제시하는 방식이 그 훨씬 정치적인 작업으로 읽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작업이 다른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길버트 앤 조지는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작업 같은 걸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영국의 어떤 상징들, 국교회 뭐 이런 종교 혹은 뭐랄까 이 국기, 그쵸? 국기 혹은 왕실의 상징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제일 중심인 거잖아요. 영국 사회를 구성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질서들일 텐데 거기에 자기 사진을 넣어요. 좀 전에 어떤 건 좀 수위가 세지만 그냥 수위가 안 센 옷을 입고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은 생각하죠. 뭔가 성스러운 교회 이미지와 왕의 이미지. 근데 영국은 조금 오픈된 사회이긴 한데 그 어떤 그 두 명의 성소수자의 신체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견고한 어떤 이 보수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의미가 있어서 그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길버트 앤 조지는. 그래서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인데 이렇게 작업이 커요. 그래서 가서 보면 되게 시각적이고 유머러스하긴 하거든요. 자, 그럼 캐롤리 슈니먼 혹시 게이 신체에 놀라셨다면 여성 신체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신체를 저도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보수적인 편이라 생각보다 근데 제가 이거는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영국에 살 때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슬란드 친구들이랑 집을 빌려갖고 방을 하나씩 썼었는데 남자애가 제 친구였고 이 남자애의 여자친구가 나중에 같이 와서 살아가지고 저희가 3-4명이 이렇게 같이 살았었어요. 한 집에. 근데 되게 친하게 잘 지냈는데 여자애는 이제 낮에 일하러 나가니까 남자애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가 이제 자기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엄마님 아버님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이슬란드는 자연이 되게 아름답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머님 아버지가 빨개벗고 수영하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황하면서 너 왜 니네 아빠 빨개 벗은 사진을 너랑 나랑 둘이 있는데 보여줘? 제가 이제 장난으로 말한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근데 얘가 갑자기 얼굴 빨개지더니 아빠가 빨개 벗고 있다는 생각을 못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와의 대화 끝에서 생각한 건 한국 사람은 벗은 몸을 성적인 신체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는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강아지들도 옷 안 입고 다니고 그 어떤 성적인 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빠가 물속에서 수영하고 있는 건. 그래서 그게 차이가 조금 있겠구나 문화권에서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바디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냥 여성의 자연스러운 몸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퍼포먼스였냐면 그 캐롤리 슈니먼이라는 여자 독일 여자 작가가 그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다 그러고 책을 큰 걸 하나 들고 이렇게 저벅저벅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그러니까 테이블보로 몸을 감싸고 나와가지고 얘가 세잔 그러니까 이게 그 세잔의 정모라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막 그 사과 같은 거 올라가 있는 거 그거를 언급하면서 그걸 언급하는 거겠죠. 세잔 그녀는 위대한 화가였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식탁보랑 책을 떨어뜨리고 이 그 질에서 그 종이를 뽑아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잔이 남자 작가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개념 미술가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개념 미술가 팝아티스트, 미니멀리즘 작가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로댕 모든 작가들이 남자니까 이거는 이제 여성주의에 대한 거죠. 여성의 신체 자체가 미술관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성소수자의 신체가 보수적인 질서에 균열을 내는 것처럼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전복적인 행위가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읽었던 것들이 어떤 여성에 관한 어떤 얘기였던 것 같아요. 여성이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성을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런 그 몸이라는 게 처절하게 되게 강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써 있었냐면 이런 뭐 뱀에 관련된 글을 읽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70년대라서 유튜브 영상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질에 대해 육체적으로 개념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해 보았다. 뭐 조각적 형태로 건축적 요소로 신성한 지식의 원천으로 황홀경으로 치료산의 통로로 변형으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자기의 신체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뭐 제가 잘못 배운 거겠지만 어떤 성적인 어떤 그 재생산 기관으로만 생각하는 거 외에도 자신의 어떤 중요한 신체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 혹은 그 생명 같은 어떤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그 황홀경 에로티시즘이 그 살아있음의 증거로서 자기의 실존을 그 증명하게 하는 곳으로서 혹은 남성들에게 그 목소리를 내는 기관으로서 이렇게 그 질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작품을 낳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브라모비치랑 울라이랑 같이 하는 퍼포먼스 작업이 있어요. 이 아브라모비치는 여자 작가의 이름인데 울라이는 남자 작가 이름이고 두 작가가 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에 대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한번 보면 이렇게 화질 너무 안 좋죠. 문 앞에 그 서 있는 거예요. 이 그 두 퍼포머가. 그래서 크게 하니까 더 안 좋네요. 퍼포머가 뭔가 크게 어떤 그 무용을 하거나 연극을 하는 게 아니라 문에 서 있음으로써 사람들한테 긴장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신체가 주는 긴장감. 그랬을 때 저라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쪽으로 가야 오해를 덜 받을까? 이쪽으로 가야 좀 덜 위험할까? 막 고민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인간 신체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해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이 워낙 이런 신체에 대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런 것도 이게 빛과 어둠이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상당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뺨을 때리는 건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이게 그러니까 신체가 매체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게 남녀의 연인 관계니까. 근데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인간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뭐 싸우는 관계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 커플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이런 작업도 있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We are sitting back to back, tied together by our hair without any movement for 16 hours. 16시간 동안 등을 기대고 이렇게 머리를 묶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 힘들죠. 힘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고 한 사람이 포기하면 같이 무너지는 거고, 그 뭔가 서로한테 의지하고 있고, 왜 사실 아웅다웅하고 서로 뺨 때리고 싸웠지만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꼭 남녀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그 같이 움직인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16시간 동안. 이것도 되게 유명한 퍼포먼스인데 저는 이거 젊은 친구들이 좋아해서 그것도 봤어요. 그 결혼식장에서 이거 퍼포먼스 하는 것도 봤어요. 요새. 이거는 한 사람이 활 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활 시비를 잡고 이렇게 긴장의 균형감을 만들어내는데, 한 사람이 놔버리면 한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에 대한 신뢰, 이거 이렇게 헉헉 대니까 좀 줄여서 뭐 서로에 대한 신뢰, 뭐 관계에 대한 긴장, 근데 사람 사는 관계가 결국은 그렇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들을 지칠 때까지 하면서 울라이랑 아브라모빅은 그 남녀니까 사람들이 딱 관계를 생각하기 좋잖아요. 실제 연인 관계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고, 실제 이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도 퍼포먼스라거든요. 되게 그 독하지 않나요? 이 미술 벌레들. 그래가지고 헤어지는데 어떻게 헤어지냐면 이제 싸운 거예요. 헤어지는데 그 만리장성을 이렇게 출발을 해갖고 반대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고 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 20대 대학생들한테 들려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그래서 그래서 헤어졌는데, 사실 근데 울라이보다도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조금 더 굵직한 작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얘네가 헤어지면서 혼자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유고슬라비아 출신 작가거든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가 뭐 예전에 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그래서 그쪽에 뭐 화약고 막 유럽에 화약고 해가지고 항상 전쟁과 뭐 이런 소동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자세히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으로 온 작가의 가족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작가는 개인적인 작업에서는 신체에 가해진 억압이나 폭력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얼음 십자가 위에 앉아서 스스로를 매질하면서 그러고 뭐 억압, 통제, 신체에 대한 통제, 폭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던가, 배에 칼로 별을 새기면서 이게 어떤 뭐 공산주의를 연상시킬 수도 있고, 그 어떤 그 고통과 폭력들을 보여준다던가. 그래서 이게 립스 오브 토마스란 작업이기도 했는데, 포도주를 한 병 비운 다음에 그 잔을 깨트린 걸로 뭐 배에 별을 새겨 놓고 채찍질을 하고 이게 이제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점점 심해지니까 관객이 작가를 이제 끌어내릴 때 퍼포먼스가 끝나는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뭐 그럼 뭐 이렇게까지 하나요?라고 했을 때 왜 우리 그림 여전에 보면 그림에 물감을 뿌리기도 하고 캔버스를 찍기도 하고 캔버스 위에 베개를 붙이기도 하는 것처럼 신체가 재료라고 생각을 할 때 물론 막 쓰라는 건 아니지만 의미를 만드는 행위들, 상처를 주는 거, 뭔가를 새긴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몸이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만약에 아까 길버트 앤 조지가 자기 몸을 상처내는 작업이었으면 그러니까 자기 몸에 별을 새겼으면 사람들은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작업으로 읽었을 거고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자신이 유고슬라비아 출신인 걸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폭력, 사람한테 가해지는 어떤 폭력과 어떤 그 잔인함, 어떤 억압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몸의 종류에 따라서 아예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됐을 때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뉴욕에 요새 퍼포먼스 대학교도 설립했고 막 미술의 탑스타가 되면 왜 막 GD가 콜렉션하고 BTS가 콜렉션해서 셀레브리티랑 놀잖아요. 그래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도 거의 셀레브리티가 됐는데 이게 최근에 한 작업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신체와는 또 다른 신체의 맥락을 갖게 됐잖아요. 이미 너무 유명해진 신체니까. 그래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면 2010년 모마에서 그냥 책상에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눈을 마주치는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모르고 보면 저 여자가 뭐 하나? 그러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의 역사와 작업을 알고 이 앞에 앉아서 이 작가의 눈을 바라본다면 되게 저는 뭔가 미술의 역사, 이 예술가의 삶, 예술가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로서의 신체가 돼버린 거죠. 이 사람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막 누군가가 음악을 막 깔아가지고 막 감동적으로 하는데 그 만리장성에서 헤어진 옛날 남자친구가 이제 온 거죠. 계속 같이 작업 보여드렸던 음악을 이렇게 까는 건 좀 아닌데 제가 지금 소리를 못 끄겠어요. 이 둘이 지금 되게 애틋해 보이지만 저작권 문제로 엄청 법적 소송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음악은 항상 상황을 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화해했다기보다 그래도 오만 감정이 들지 않을까요? 뭔가 젊은 시절을 다 바쳐서 작업을 했고 그 어떤 미술사의 역사가 됐는데 둘이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기 음소거가 된다. 음만 좀 없어도.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체가 좀 바뀌어 버리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맥락에서. 그래서 이 신체 바디아트의 대표적인 작가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해질 수 있죠. 백인 남자들은 무슨 작업해?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요새 이제 미술이 언어 영역이 돼서 그러니까 말도 좀 잘해야 되고 철학의 영역이 돼서 미대에 예전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여학생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남학생들도 소수자 남학생들이 많은데 그 스트레이트 남학생들이 요새는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은 여성주의를 얘기하면 되고 소수자들은 소수자를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남성의 몸도 여러 가지로 맥락과 문맥을 다르게 지닌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뭐 이제 되게 백인 남자 작업 같아요. 비토 아콘치라는 작가의 작업인데 원래는 문학하다가 이 작가도 그 퍼포먼스를 하고 그러고 그
지금은 건축가로 활동을 하는데 그 제가 그 다른 전공을 했어서 이 작가가 했던 말이 기억이 인상적인데 이 작가가 책에 소설을 썼었는데 책에서 소설을 쓰는 거는 한계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종이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소설을 써요. 여기 나무 말고 저기 나무, 저 사람, 그곳을 쓰다가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미술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만뒀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퍼포먼스예요. 뭐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근데 그 몸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 뭐 아니면 자신의 그 신체에 꽉 물어서 자국을 남기는 작업. 그랬을 때 뭔가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것보다도 실존적인 거? 근데 또 약간 남자애들 어렸을 때 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있죠. 그래서 뭔가 그 막 뭐 깨진 유리잔으로 배에 별을 새기고 약간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치열하긴 하죠. 근데 그 생로병사를 겪고 아프고 여기에 실존한다는 나의 증거가 몸인 거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 작업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 유명한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간 악동으로 유명한데 이 시드베드라는 퍼포먼스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씨앗 침대라는 어떤 이 그 제목부터 벌써 불길한데 갤러리 전시 공간에 저렇게 나무 구조를 설치를 해서 2층에는 사람 관객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구석에 그 스피커를 놔둬요.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 들어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마스터베이션을 해요. 자위행위를. 그래서 이게 그때의 의도는 관객하고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 공간과 같은 시간 안에서의 퍼포먼스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아마 매장당할 거예요. 근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던 그 왜 약간 그렇잖아요. 관객의 바디는 관객의 초이스여야 되는데 여기 와갖고 졸지에 약간 어떤 성적 대상화되는 게 마이 초이스가 아닌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지금 볼 때는 되게 그 남성 중심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백인 남자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면 이것도 근데 크리스 번든도 젊었을 때 작업인데 크리스 번든이 대학원 때 작업이 3일인가 락커에 갇혀 있는 거였대요, 사물함에. 그러면서 이 신체의 고통을 탐구를 해요. 왜 신체가 아픈 것이 어떤 존재의 그 증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가가 돼서 한 퍼포먼스인데 친구한테 총으로 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을 맞추지 않았겠죠. 팔? 그래갖고 작업 제목이 이 슛이에요. 네네네. 아픈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팔에 이렇게 총을 한 거죠. 근데 이 작가는 항상 작업이 그런 약간 악동과 실존의 중간에 있는데 커다란 유리판을 기대어 놓고 누워 있다던가 깨진 유리 위를 걸어간다던가 이게 총에 맞는다던가 그런 걸 해요. 그러면 이게 참 그래요. 그 다친 마음으로 보면 왜 저러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열린 마음으로 보면 저렇게 치열하게 실존을 그 탐구하고 증명하는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도 있어요. 이 폭스바겐의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매달리는 작업. 근데 이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폭스바겐이 뭔가 조금 더 물질적인 거를 그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었는데 그 뭔가 폭스바겐이라는 물질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뭐 그런 물질주의 사회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점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못질을 했느냐 그건 아니고 얼마나 아프고 그 반응이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 얘를 못질을 해놓고 차고에 넣어놓다가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했을 때 차고 문이 열리고 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얘가 매달려 있는 차가.
그래갖고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인데 이게 74년도 작업이고 뭐랄까 젊었을 때 작업인 거잖아. 이 작가가 실존을 탐구하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해가 왜 실존을 탐구하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프랑스의 실존주의를 얘기하는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저는 이제 몇 개밖에 안 읽어봤는데 구토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소설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제가 위가 안 좋아서 긴장하면은 토를 좀 해요. 근데 그 소설 속 구토의 소설 속 주인공이 실존을 느낄 때 그렇게 계속 토를 하거든요. 근데 전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의 토도 혹시 그런 건가? 이 긴장감이라는 게 세상에서의 어떤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니까 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느끼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소설인데 그 소설이 구토가 그러니까 얘가 도서관에 맨날 나가서 남의 이제 그 전기를 쓰는 게 주인공이에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물병인가 물컵이 자기를 바라본다고 느끼고 이 세상에 얘와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끼면서 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실존을 느낄 때마다 이제 토를 하는데 중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얘가 자기 글을 쓰기로 결정을 해요. 남의 인생을 정리하는 걸 떠나서. 그랬을 때 샤르트르가 그 말하는 실존주의라는 건 내가 존재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주체적인 결정과 의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체에 깃든. 그랬을 때 이 자해가 왜 그러면 미술이냐, 아까 그 실존주의냐라고 했을 때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기도 하고 이게 미술에 있어서는 되게 실험적이고 새로운 재료잖아요. 물감을 쓰는 것도 아니고 돌을 쓰는 것도 아니고 흙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러고 그 세상 안에서의 자기의 존재감, 내가 이거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주체성을 드러내는 메시지까지가 어떤 실존적임을 나타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70년대까지의 바디 아트를 제가 이 정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약간 가짜라고는 아니고 그 말랑말랑하게 숙제 내준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 몸의 정체성? 까먹으셨어요? 근데 들으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나의 몸은 옆 사람의 몸과 어떤 다른 정체성을 갖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성? 뭐 특정 나이 또래? 아니면 특정 계급? 특정 직업이 특정 병? 혹은 신체적 특징도 자기의 몸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 집안의 내력도 몸 정체성인 것 같아요. 뭐 아버지가 군인이셨다던가 뭐 아버지가 농부셨다던가 이런 것도 자기를 구성하는 몸의 역사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니까 그랬을 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얘기하기 쉽지 않죠. 사실 숙제해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더니 내가 세상에 이렇게 다른 몸 전체성이 있네라고 얘기를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내세워서 말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술 작가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몸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그만큼 용감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되게 사적인 비밀을 밝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 몸으로 작업을 한다는 게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몸을 돌아보면 얼마나 구구절절한 순간이 많아요. 뭐 내가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고 뭐 그때 내가 누구한테 맞아서 뭐가 어떻게 됐고 하면은 너무 일기같이 나오기 때문에 미술 작업이 일기는 또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술 작가들이 다루는 몸 정체성은 대체로 집단적 정체성이에요. 그래갖고 카테고리가 되는 몸?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 사실 나 꼴이 있다 뭐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특정 계층의 뭐 누구라던가 이런 집단 정체성의 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의 몸이고, 그 여성의 몸이고, 뭐 중년의 몸이고,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그런 몸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게 이게 남의 몸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지만 그러니까 그 배우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계속 그 자기 몸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보면 그 자기의 존재 이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70년대 작업이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몸 정체성을 생각해 보라고 한 거고 저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저의 몸과 이제 요새 미술에서 나오는 몸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15분에 다시 뵙는 걸로 할까요?